네, 그리고요, 이제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한다. 대통령은 일 중독자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내각에 안 들어간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님께서 원래 보통 기자회견 같은 거를 취임 100일 정도에 네.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번에는 얼마 안 됐는데 기자회견 조만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국민 소통을 강화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내에 해수부 부산 이전을 검토하면서 좀 직접적으로 아예 빨리 좀 해라 이렇게 또 주문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건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해수부 이전과 관련된 국경교육위원회에서 해수부 보고를 받는 데서 사전에 이제 자료 일부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이전하려니까 일단 해수부 청사를 지어야 한다. 청사 짓는데 한 3년 걸릴 거 아닙니까? 뭐 예타가 아니고 이제 그 설계도 해야 되고 뭐 시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2029년 말에 이제 이전이 가능하니까 대통령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해수부 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보고하느냐라고 이제 질타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 자료가 밖으로 나오면서 대통령 공약상이 이행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산의 최인호 의원 그리고 전재수 의원은 지금 이제 해수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난리가 났죠. 이거 뭐냐라고 이제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정교육위원회가 보고를 받지 않고 해수부를 다시 보고를 하라고 해놓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그제 이틀 동안 이 내용을 파악을 한 거예요.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하고 해수부 이전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발상의 전환 이춘석 그 분과장이라고 아시죠? 네네. 전북 쪽에 이제 국회의원하고 있는 이춘석 전에 후보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내용을 딱 파악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이 내용을 인지하고 바꿔라라고 했는데 왜 지어서 가야 되느냐? 임대해서 가면 되지 왜 정부 부처는 꼭 지어서 가야 되냐? 그렇죠. 임대해서 써라.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에 최인호 의원하고 급히 알아봅니다. 뭐 공실이 많은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옮길 때가 있다. 그 보안 문제 있느냐 없느냐 다 검토해서 딱 올리고 이게 하루 만에 다 이루어져서 대통령이 오늘 긴급 지시를 했죠. 부산 가자. 약속했지 않나. 연말까지 이전해라. 전재수 장관 하라. 그렇게 해야 국민들과 약속한 걸 이행하는 정부가 되고 균형 발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민에게 약속한 바다. 라고 하면서 일사천리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해수부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대표적인 지역 균형 발전 공약인데요.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부산 유세를 하면서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해수부 공무원들이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으나 부산 시민들은 너무 좋아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안 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좀 옮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야. 그냥 임대해서 쓰면서 가면 되지. 올해 안으로 한번 조금 가봐. 이제 이렇게 얘기가 좀 된 거죠. 네. 어떻습니까? 이 대통령 이제 지시 중에서 연내 12월 안에 그 연내 이전을 완결하라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야말로 실용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실용의 핵심은 이제 효율과 결과죠. 그래서 결과를 내라 이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안 하기로 치면 핑계가 5만 가지 핑계를 다 댈 수 있는 게 그러네. 공직 사회입니다. 실제 이제 제가 공무원들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볼 때도 다 할 수도 있고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안 하는 거는 정말 핑계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딱 하나 그냥 임대해서 해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안 이런 거야 뭐 얼마든지 요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그걸 행정에서 현장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지시해서 결론을 내리는 공약을 지키는 거죠. 불대군님께서 고위공무원들 잔머리 굴리다가 더 빨리 진행되네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부처는 옮길 때 반드시 신축을 해야 되느냐. 신축도 있고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임대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정부 부처가 옮기면 신축이라는 전제로 하느냐. 이것도 전형적인 탁상 행정. 맞습니다. 그리고 굳이 지금 남아있는 공간이 많이 있으면 안 그래도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어렵고 한데 정부에서 그냥 임차해서 쓰면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비효율적이냐 이런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이제 그러면 정부 부처가 해수부뿐만이 아니고 해당 기관들이 이전할 때 다 그러면 국가 예산 가지고 지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이면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지 왜 정부 부처는 반드시 국가 예산으로 신축만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오히려 저는 관행을 깨는 대통령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또 12명 정도 되는 이 장관 후보자들을 이제 지명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유임되는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특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직접 주문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갈조라고 들어보셨죠? 공갈조요? 공공 갈등 조정 비서관이라는 걸 이제 새로 둡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이제 두기로 되어 있는데 네네. 그것처럼 기존에 이제 양국관리법 가지고 사실은 굉장한 그 실망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임명하면서 밝힌 게 있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의하고 같이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송미령 장관은 이제 그 부분에서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에 대해서 대국민 이분은 이제 청문회가 없잖아요. 연임을 하는 거니까. 농망법이랬죠, 농망법. 네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입장을 바뀌게 된 입장은 사과를 하든 하여튼 정확히 밝히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갈등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특별 주문을 한 거죠. 특히나 또 감정적으로 또 어떤 일반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 좀 안 좋은 것도 그것도 본인이 해소해야 되는 숙제는 안고 있는 거죠. 다만 실질적인 업무 능력에 있어서 평가를 했다 그러면 실용 정권, 실용 정부를 표방했을 때 그 어떤 효율과 효과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협치 화합 이런 메시지까지 같이 담고 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이제 현장 민노총 위원장 출신 이런 분들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이 굉장히 실용정부답게 잘 꾸려진 거죠. 저는 이제 하나 주문하자면 송민영 장관은 유임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안 하는 거죠. 그러겠죠. 네, 예, 없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할 필요가 불구하고 송민영 장관은 기자들한테 지금 지지자들도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굉장히 많고 네. 또 국힘 쪽에서는 야, 이 뭐야? 윤석열 때 임명받은 사람이 이재명 정부의 장관으로 계속 연임을 한다라는 것도 좀 느닷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충분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네. 본인이 지금까지 정책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에서 왜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을 받고 본인이 수락했느냐. 어쨌든 제안을 받았을 거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 그 배경에 대해서 국민 주권정부답게 본인이 장관으로서 수행을 하려면 충분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납득을 짓게 하는 것. 대통령은 쓰는 이유를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을 믿고 기다려보자는 것도 다수의 의견이지만 본인은 장관직을 수행할 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이재명 정부와 발을 맞출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맞출 수 있는지는 본인이 저는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번에는 이 양국관리법 등 이 법안을 막 망하는 법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반대했는데 이번에는 또 좀 태도가 바뀌어서 뭐 의원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우리 잘 지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여당 지지자들 뭐 저를 포함해서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강유정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송 장관이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좀 이해하고 수긍하는 것으로 좀 보인다. 그럼 무슨 뜻이었냐 이러니까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송 장관에 대해서 사회적인 충돌 또는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유임 결정은 대통령실에서 내린 것이지만 이후 갈등의 조정 기능과 역할은 내각에 임명된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니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본인이 이제 강력하게 장관을 해보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는 또 그래, 다른 그런 얘기가 있어요. 표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위태위태하다라는 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장이면 좋겠는데 위태위태하죠. 청문회가 아니지만 네. 이게 정말로 DNA가 완전히 다른데 섞여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이가 50이 넘어서 저도 50이 넘었지 않습니까? 넘어서 생각 바꾸기 쉽지 않을 텐데 살아왔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정치적 지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곳에서 적응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라는 것인데 일단 대통령실도 오케이 했지만 본인이 할 일을 이렇게 주문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본인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서 상당히 이 상황을 돌파하는 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아마 것도 지속적인 이제 검증 아닌 검증이 있겠죠. 업무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죠. 이제 만약에 진짜 소위 말해서
정권의 가치 철학과 완전히 다른 삐딱선을 탄다. 그러면 이제 장관이기 때문에 정무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은 교체도 가능하고 네. 충분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당 일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인사였던 이 송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보내고 있고 실제로 우상호 정무수석도 활동을 진행하면서 설득을 사실 했습니다. 기자들에게도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는 이 농업 단체들을 생각한다면 그분들에게 약속했던 많은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약속을 분명하게 해줘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말도 하더라. 그런 말은 당연히 합리적인 말로 들리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게 꼭 전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송 장관이 우리들이 지금 우려하는 그런 바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이제 나라가 바쁘게 돌아가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우리가 그냥 단독은 아니지만 취재했던 내용 좀 공유 좀 네, 하면 안 해주세요. 되나요? 해주세요. 왜 마치 내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느 정도 일을 많이 하고 있느냐 연락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모양입니다. 바깥에서 재언도 하고 조언도 하고 여기에 반응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반응을 보낸다는 것은 그 내용을 본다는 것이고 의견도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에 지시까지 하고 있다라고 해서 혹시 노희 변호사는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안 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이제 바깥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도로 다양한 의견을 지금 수렴하기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이 내용을 보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 업무 지시를 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참모들에 둘러싸여서 판단을 잘못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는 직접 SNS를 통해서 받아보고 그건 이제 공개가 돼 있죠. 다른 쪽으로도 본인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의견을 듣는데 그 의견은 다 정책적 제안, 정책적 조언. 네. 두 번째는 정무적 판단과 관련된 것을 정말로 그러지 않고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초 공개라고 하면 좀 오바긴 하지만 대단한 지금 국정 운영에서 세심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알코올릭 예전부터 가고 그랬어요. 워크홀릭 네. 왔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죠. 정말 워크홀릭이죠. 아니 잠을 안 주무신다니까요. 예, 거의 진짜로? 그런 상황이고 네. 누가 농담하더라고요. 이 당선 이후에 엔돌핀이 너무 솟아서 대통령께서는 절대 지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농담을 할 네, 정도로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만큼 네. 이제 업무에 또 집중도도 강하고 네. 실제로 이제 아까 그 실용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떤 가치 노선만 실용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일하는 스타일도 정말 실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나 혹은 부산 분들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시민들이 내가 이재명을 잘못 알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다는 겁니다. 예. 랑랑님은 이렇게 주셨습니다. 와, 한다면 한다. 이재명 대통령님 이래서 내가 지지했죠. 이런 말씀이고요. 저는 오늘 부산 이제 그 해수부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전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 네. 지역별로 엄청난 공약들을 했거든요. 네. 추진 의지만 있으면 지역은 준비하라. 우리는 그대로 달립니다. 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지방은 지금 완전히 고사 상태지 않습니까? 뭐 충북도 지금 뭐 보통 그럼요. 문제가 아니고 대구 네. 경북도 엉망진창인데 표를 줬던 주지 않았던 대통령 공약 강화에 대해서 이행이 잘 안 될 것 같다. 네. 어저께 부산에서 지역 정치인들이 부산시 의원과 뭐 부산시청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왜 이러느냐? 네. 왜 2029년으로 가느냐? 소문이 하루 만에 대통령이 딱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 공약들도 마찬가지다. 지역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으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간다. 네. 이렇게 되는 메시지가 전국적으로 우리가 좀 더 뭔가 활기 있는 정부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네. 부산 잘 됐다. 이것은 전국이 함께 잘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오늘 뭐 12,000명, 13,000분 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좋아요도 벌써 5,400분 정도가 눌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벌써 시간이 지나가 버렸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